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걸으면서 한 공간 속에서 공성의 마음 붙이기 5단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행경선하고 자경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행경선부터 공성의 마음 붙이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걸으면서 머물이 없는 자리에 머물도록 마음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머물지 않는 데 어떻게 마음을 붙이느냐, 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만이 이제 자체 없는 자리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 제대로 머물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 막 그냥 잡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면 복잡해서 그런 건데, 이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옵니다. 물론 공성은 아닙니다. 예, 마음 움직임이 마치 멈춰진 것 같이 공백 상태가 오는 거예요. 자, 향기, 바람, 소리, 햇빛이나 예, 햇빛이 이름이나 개념으로 인식될 때, 향기를 향기로 인식되고, 바람을 바람으로 인식되고, 소리는 소리로 인식되고, 햇빛은 햇빛으로 인식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이름이 붙는다. 아, 이건 향기, 이거는 바람, 이건 소리, 이건 햇빛 하고 이렇게 이름이나 개념으로 인식이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향기, 바람과 소리와 햇빛이 피부에 접촉되는 순간, 그 순간을 무상적공으로 알아차립니다. 자, 무상하고 공은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무상은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자취를 안 남겨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과 공은 사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적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스치 지나가면은, 바람이 지나가면 자취를 안 남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상적공이 됩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건 무상이고 자취를 안 남기가 없으니까 공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바람만 그런 게 햇빛도 계속 쬐면은 걸어가면서 햇빛 닿을 때 이 지속적으로 햇빛이 똑같은 양의 햇빛으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 햇빛이 이렇게 딱 닿으면 보면은 햇빛이 바뀐다 하는 것, 이 접촉되는 것이 자취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 순간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공이 거울 4단계의 무상적공의 뜻을 그 대상의 마음으로 붙입니다. 무상적공의 명칭을 붙여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명칭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적공의 명칭 속에 있는 무상적공의 알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무상적공하고 명칭을 붙여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에 의지해야 돼요. 자, 말에 의지하지 말고 뜻에 의존해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왜냐하면 말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뜻에도 저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이해를 갖고 이해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체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말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고 말 속에 있는 뜻을 의지하고, 또 이성적인 이해를 가지지 말고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이성적인 이해가 생기면 체험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행은 사람, 말, 뜻, 그 다음에 체험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은 뭔가 하면은 네, 여기서 말하는 무상적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뭔가 접촉되고 이렇게 하면 무상적공에서 자체 없음을 보려고 하고 머물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속 늘 무상적공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걸 버리는 거죠. 말을 버리고 무상적공의 뜻으로 그냥 햇빛이나 소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접촉될 때 그 바로 무상적공을 적용해서 그 마음을 붙인다는 거죠. 그 이거는 이제 이 말로서 붙이는 거라면은 여기에서 와서 이 무상적공은 네, 마음으로 붙이는 거지. 마음으로.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 붙이는 게 익숙해져야만이 마음으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말에 의지하는 거고요. 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 있는 뜻을 의지하는 것이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더 좋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내용들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번뇌가 제거되는 것은 알의 내용이 무상적공의 무자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자성이란 말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막 어려우면은 무상적공이라는 이름을 무자성이 이름 빼버리고 무상적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즉각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매 그 자리가 무자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상적공의 무자성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름과 개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발바닥의 감각이 처음에는 딱딱함이라고 알아차리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고 알아차리고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이라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릴 때 이제 개념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는 부드럽으면 부드럽다고 알아차리는 건 아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딱딱한 걸 딱딱하다고 알아차리는 건 딱딱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딱딱하든 부드러운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딱 관찰하는 순간부터 개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일어나든 사라지든 공통적으로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머물지 않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이 없는 자리에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번뇌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니까 이제 이게 그 언어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걸어가면서 햇빛이나 바람이나 소리라든지 나귀 밟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대상을 할 때 무상적공의 마음을 거기에 탁탁 붙여야 돼요. 우리는 그 앞에 공부한 건 전부 다 무상적공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마음을 붙인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무상적공을 이해해가지고 그 이해한 알을 대상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한 가지, 걸어갈 때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 걸어가다 강아지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강아지를 만나면 강아지를 되는 순간, 그러면 강아지를 인식되면은, 그런 개념이 빠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을 하고, 자체 없는 자리에 딱 무상적공하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름 붙이지 않고 무상적공의 알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상대 나를 화나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상대 나를 화나게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독립된 존재, 개체로 보여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딱 보면은. 희한합니다. 사이가 좋고 이럴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를 화나게 하면은 그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서 보인다고요. 그러면 더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움직이면 무상이잖아요. 움직이는 자체가 없는 거거든.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걸어가는 것도 움직이는 다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무상적공이라는 알을 붙이는 거죠. 마음을 붙인다 하는 거는 아는 알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마치 이게 딱지를 탁 붙이듯이 무상적공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거는 이제 알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 그게 이제 마음을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알을 붙이는 것이 이제 마음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그 안다는 게 이제 익어지면 이제 마음을 붙인다 하는 게 이제 가능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체 없음에 이렇게 그 마음을 머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여기는 공단계에서는 공이 그 핵심이거든요.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자경선을 들어가죠. 자선 상태로 상이 없음으로써 공성에 마음 붙여 개념하는 언어를 끝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붙인다 하는 것은 이 공성을 아는 알을 붙인다 했어요. 자, 가부좌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 힘을 빼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 나무, 산, 풀, 바위 등을 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 습관적으로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어느 문자를 개념으로 아는 알미 일어나면은 즉각 무자성, 무상적공의 뜻을 붙여 개념으로 아는 알을 제거합니다. 그냥 개념으로 알고 있는 알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무상적공이죠. 무상적공의 알무로 전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내도록 사물을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걸 보이다가 무상적공의 암으로 딱 붙여버리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상없음에 머물기의 자경선이에요. 앞서 설명한 상없음에 머물기의 자경선 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하면은 눈을 감고 마음을 안으로 돌리고 머리부터 온몸이 보이면은 전체를 보면서 형상과 색깔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래 딱 앉으면 전체가 보여요. 근데 이때쯤 되면 아마 몸이 막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람 요소가 분다든지 그런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형태가 안개같이 그렇게 나타나거나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감각적인 어떤 형상이든 감정과 생각이 공통적으로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전체를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걸 이제 머물지 않음을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건 항상 초점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요. 즉 과거는 지나가서 없음을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음을 확인하며 현재도 머물지 않은 흔적을 남기지 않음을 알아차린 몸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끊어지면 현재도 없음을 떠납니다. 그래 이 전체를 이렇게 탁 보면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나거나 느낌이 포착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칫 남기지 않는데 딱 머물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잘 하려면은 감정이 생각이든 어떤 현상이든 지나간 건 안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확인하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 데에다가 딱 머물러야 돼요. 이런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머물지 않음이 무상적공을 알아. 저 무상적공의 무자성의 공성자리에 머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상적공을 머물지 않으면 야, 이 무상적공이구나. 이게 공이구나. 자체 음자리 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무자성이 머무는 것은 곧 자기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공함을 알아 마음 공에 머물기를 합니다. 이거는 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여기 무자성 머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건 익숙해져야 돼요. 자체음자 계속 머무는 연습을 해가지고 익숙해지면은 자체 없음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지만 머물고 있는 마음이 딱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다가 약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없어 지속된다면 무심산매에 들어갑니다. 이때 역시 얘기하면 마음의 공백 상태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공백은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는 마음이 공성을 통하여 머물지 않을 때까지 명상을 계속합니다. 머무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뭐가 더 넣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텅 비어 있는 이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사라지면서 동시에 지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계속 자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요 하나가 요걸 넣으십시오. 공성에 머물기를 합니다. 있죠. 마음공에 머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마음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존속함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렇게 머물지 않는데 계속 머무는 걸 지속하고.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이 마음이 그 자체가 실체가 없고 그것도 머물지 않음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금강산매경에서 마음의 본성을 공적하고 근본이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보리, 자성청정심, 원가, 법계, 진여동으로 칭하며 성가에서는 조작이 없어 본래성,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 마음의 본성 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하나 가지고 평생을 수행해도 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경선하고 행경선을 계속 반복하게 해야만 서로가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하는 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면은
앞에 내가 익숙한 것을 그걸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요걸 가지고 또 수행을 하고, 이 공단계 배운 것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잘 되는 한 가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여기 한 내용은 이제 개념에서 벗어나기죠. 그 무상적공으로 알고 있는 그 알물 대상에 붙이는 것. 붙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자치 없음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대상에 즉각 몰려오는 경계에 대해서 무상적공을 붙여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깐족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상적공이라는 알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깐족거리고 뭘 하더라도 계속 변하고 자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얘기하자면 일상생활에 이제 얘기한다면 그런 거고, 걸어 다닐 때 바람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무상적공이라는 알물 붙이십시오. 또는 마음을 그래 붙이면 된다. 자선할 때도 전체를 보면서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무상적공이라는 암을 붙이고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은 이 전문가 과정의 공단계 수행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좌경선은 야외에서 하는 좌경선 실습인 것 같고요. 네. 실내에서 하는 좌경선은 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과정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 교재를 배우는 거는 일단락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앞에 배우셨던 분들이나 원래 지금 전문가반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다 그 경선 마스터 과정을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경선 마스터 과정은 다른 교재로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 교재는 일단 마무리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네. 마스터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코칭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코칭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앞에 이제 2급, 1급 배우는 것을 같이 또 배우면서 앞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또 심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계는 이제 마스터용인데 그것은 제가 따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명상 코칭을 원하다 하는 후반기에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되면 그거는 자비다스이든 또는 자비수간이든 자비경전이든 그걸 가지고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책을 출간하게 되면 만일 이제 그걸 가지고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될 거예요. 네. 예.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공부하는 즐거움.